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벨라루스 대표팀은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어 득점에 성공한 게르만 바르코프스키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특별한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알로스 감독은 기존의 주전 명단을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대표팀 통산 5골을 기록하고 있는 맥스 에봉 선수가 다시 한번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블류첸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지난 두 경기에서 총 9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그리스전에서는 전반에만 4골을 내주는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만 올해 초에는 3연승을 기록하면서 11골을 넣기도 했던 만큼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벨라루스는 역사상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으며 유로 본선 무대 역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사상 첫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직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한다면 본선 진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진에서는 린던 다익스와 셰이 아담스가 다시 한번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두 선수는 합쳐서 18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나폴리 소속의 스콘 맥토미니 선수를 중심으로 존 맥긴, 라이언 크리스티, 루이스 퍼거슨 등이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레인저스의 존 수타 선수가 선발 출전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1998년 이후로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유로 대회에서도 연이어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한 만큼 이번 예선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스코틀랜드가 2승 1패로 우세하며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2005년 경기에서는 벨라루스가 1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벨라루스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안정된 팀 운영을 바탕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에서 마테오 코바치치, 요슈코 그바르디올, 요십 스타니시치의 몸 상태를 최종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명의 핵심 선수는 지난 페루 재도전 승리 당시 결장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받았지만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로서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팀의 또 다른 베테랑인 이반 페리시치도 교체로 들어가 후반 대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정팀 몬테네그로는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공격수 밀루틴 오스마이치를 부상으로 인해 기용할 수 없습니다. 오스마이치는 체코전 패배를 앞두고 소집 명단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여기에 이고르 니키치, 리스토 라두노비치, 아담 마루시치까지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는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인 스테반 요베티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요베티치는 현재까지 A매치에서 37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핵심 공격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매우 인상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3경기에서 13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브롤터와 체코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페루 제도 원정에서 안드레이 크라마리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챙기며 예선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조 2위에 올라있는 크로아티아는 선두 체코보다 3점 뒤처져 있지만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 1위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실점 경기를 노리고 있으며 홈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승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참고로 크로아티아는 2023년 10월 터키전 이후 유럽 대회 예선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독립 이후 첫 메이저 대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어렵습니다. 예선 초반에는 지브롤터와 페루 제도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체코에 2번 연속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는 크로아티아에 3점 뒤져 있으며
경기 수도 한 경기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2023년 3월 불가리아전 이후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12의 강호로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자랑하며 예선 4연승 달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크로아티아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브롤터와 페루 제도의 맞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로 특히 지브롤터에게는 절실한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브롤터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수 TJ 드 바르를 중심으로 측면에 리암 제섭과 줄리안 델 리오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는 줄리안 발라리노가 중심을 잡고 양옆에는 제임스 스캐넌과 니콜라스 포조가 함께할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풀백 이선 졸리와 패트릭 맥클레퍼티, 센터백 그레임 토릴라와 베르나르도 로페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페루 제도는 골키퍼 마티아스 라마오게를 중심으로 수비진은 군나르 바트나마르, 오드마르 파에로, 안드리아스 에드문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은 브란두르 핸드릭손 올센과 야쿱 안드레아센이 더블 피벗 형태로 나설 수 있으며 최전방 공격은 메이나르드 올센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브롤터는 최근 알바니아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한 데 이어 6월 9일 페루 제도와의 조별 경기에서도 전반에 선제골을 넣고도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쳤고 조별 예선에서는 총 16실점으로 모든 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지브롤터는 월드컵 예선에서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24전 전패라는 부진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도 승리가 없고 연속 5경기에서 패했습니다. 홈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으며 유로파 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치른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놓쳤고 마지막 3경기에서는 12실점을 하며 득점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페루 제도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지만 상대가 26개의 슈팅과 2.6기대 득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수비적인 측면에서 나름 선방한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들도 조별 예선 5경기 중 단 2경기에서만 득점에 성공했고 아직 무실점 경기는 없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페루 제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 맞붙어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에서는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9일 맞대결에서는 페루 제도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페루 제도는 최근 원정 경기 4연패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총 5실점에 1득점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롤터가 월드컵 예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페루 제도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상 페루 제도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대표팀은 벨라루스를 상대로 거둔 인상적인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 소속 공격수 반겔리스 파블리디스는 지난 경기에서 자신의 A매치 1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스 초리스 역시 국가대표팀에서 7골을 넣은 공격 자원으로 그 역시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주장 아나스타시오스 바카세타스는 10번 포지션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는 라스무스 호일룬이 전방 공격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현재 나폴리 소속인 그는 벤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며 카스퍼 돌베리와 미카 비에레트가 공격진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원에는 모르텐 휠만드가 중심을 잡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는 미켈 담스고르가 다시 한번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 브라이언 리머는 좀 더 공격적인 전개를 원하고 있으며 뉴캐슬 소속의 윌리엄 오술라도 이번 경기에서 A매치 데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벨라루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후반 초반에 5번째 골을 추가한 뒤 72분에 한 골을 실점하며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그리스는 현재 C조 1위에 올라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덴마크마저 잡는다면 10월 9일 스코틀랜드 원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승을 거둔 그리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2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덴마크를 제외하면 큰 위협이 없는 조편성으로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그리스가 덴마크를 상대로 15경기 중 3승 8패로 열세에 있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09년 평가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스코틀랜드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아쉬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북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친선전에서 모두 승리했고 지난 3월 UEFA 네이션스리그 8강에서는 포르투갈에게 2대5로 패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1998년 8강 진출이며 이후 토너먼트 1라운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유로 2024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16강 진출에 그쳤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첫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2006년 월드컵 예선에서 1대0으로 거둔 승리가 그리스와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이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하에서 시도했던 3백 전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최근 경기에서는 다시 포백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에스토니아전에서 효과적인 수비 라인을 구성했던 포백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알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 앞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2024-25 시즌 세리에 A 득점 왕이자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마테오 레테기가 모이스킨과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나로 가투소 감독은 상대의 전력이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드필더를 한 명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루카 스카마카는 무릎 부상으로 소집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인테르의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지토가 에스토니아전 후반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코모 라스파도리도 교체 투입 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이번 경기 선발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팀 역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발 라인업을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 페레츠, 마노루 솔로몬, 아약스 소속의 오스카 글루후가 일선 뒤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최전방에는 타이 바리보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만큼 다시 한번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 투르게만 역시 주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장 겸 오른쪽 수비수인 엘리 다사는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팀을 떠난 이후 현재 소속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디마르코와 마티아 자카냐니에게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차례 월드컵 예선 탈락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첫 경기에서 노르웨이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며 충격을 안겼고 이 패배로 인해 스팔레티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몰도바전 2대0 승리를 끝으로 가투소 감독에게 지휘봉이 넘어갔습니다. 9점 차를 뒤쫓는 상황에서 두 경기를 덜 치른 이탈리아는 이번 A매치 일정에서 반드시 성과가 필요했으며 지난 에스토니아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킨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레테귀의 멀티골, 라스파도리와 바스토니의 추가 득점까지 이어졌고 총 40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펼쳐질 중립 경기장에서 이스라엘과 맞붙게 됩니다. 노르웨이가 자동 진출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이 경기는 사실상 2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중요한 일전이 될 것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2차례 연속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이 이탈리아보다 3점 앞서 있고 비록 한 경기를 더 치렀지만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몰도바전에서 전 후반 각각 2골을 기록하며 4대0 승리를 챙겼고 총 3승 1패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월드컵 본선 진출은 1970년이었고 이번에는 긴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경기력에서 새로운 활기를 찾았지만 중립 경기장이라는 변수 속에서 이스라엘의 끈질긴 수비를 뚫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비진이 에스토니아전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간다면
이탈리아가 승점 3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소보는 지난 스위스전에서 센터백 아미르 르라흐마니가 후반 중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일리르 크라스니키가 수비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팀 역대 득점 2위인 밀로트 라시카는 8월 말 근육 부상으로 인해 이번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자리는 에르말 크라스니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웨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떠난 이후 오랜 기간 팀 훈련에 불참했던 알렉산더 이삭이 슬로베니아전 명단에 포함되긴 했으나 감독은 그의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격진은 빅토르 기오케레스와 안토니 엘랑가가 투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센터백 구스타프 라게르비엘케가 이번 주 초 부상을 당해 10월까지 복귀가 어렵다고 알려졌으며 이사키엔, 히알마르 에크달, 가브리엘 구드문손이 스웨덴의 백삼 라인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프랑코 포다 감독이 이끄는 코소보는 피파 가입 이후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22년 대회에서는 모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선 첫 경기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4실점을 허용하며 0대4 대패를 당했고 이 패배로 인해 현재 B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소보는 파딜 보크리 스타디움에서 최근 모든 대회를 포함해 홈 5연승을 기록하고 있어 홈 경기력에서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스위스와 동률을 이뤄 2위까지도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으나 골득실 차가 8골 이상 벌어져 있어 실질적인 역전은 어렵습니다. 한편 욘달 토마손 감독의 스웨덴은 지난 4번의 월드컵 중 3번이나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며 가장 최근 성공은 2018년 대회 8강 진출이었습니다. 이번 예선 첫 경기에서는 슬로베니아와 2대2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얻었지만 두 차례 리드를 지키지 못한 점은 감독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B조 2위에 올라 있으며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패배하게 될 경우 슬로베니아의 골득실에 따라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원정 경기 6경기 중 1패만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 중 절반만 승리를 거두며 일관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코소보는 비록 지난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지만 그 이전에는 5연승을 기록했던 만큼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이 전력상 우세하더라도 원정 불안과 코소보의 홈 강세를 고려하면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상자가 없어 이번 경기에서도 최정예 라인업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브릴 엠볼로입니다. 최근 스위스 대표팀에서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엠볼로는 대표팀 통산 20골로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또한 그라니트 자카 역시 138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며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반면 주전 미드필더 윤 고렌츠 스타코비치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는 A매치 직전 소속팀 슈투름 그라츠 경기 도중 조기 교체된 바 있습니다. 대신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잔 비포트닉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는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되어 동점골을 넣으며 팀에 귀중한 승점을 안겼습니다. 이 활약으로 인해 이번 스위스전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월드컵 6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이번 예선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소보와의 경기에서는 엠볼로의 멀티골을 포함해 4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예선 이전에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한 3차례의 친선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1골을 기록하는 등 골 결정력 면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슬로베니아 역시 스웨덴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번이나 실점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았으며 경기 종료 직전인 90분에 터진 비포트닉의 동점골은 향후 조별 경쟁에서 중요한 승점 1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10년 이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유로 2024 진출 및 16강 진출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며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최근 전력이 매우 탄탄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도 만만치 않은 팀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저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양 팀은 팽팽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